오늘 통장 확인하셨나요? 화면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치킨 한 마리가 17,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만 원이 넘습니다. 그때 환율은 1,100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1,500원이라는 총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녁 뉴스에 나오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원화가 1,500원을 찍으면 여러분의 구매력, 글로벌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실제 능력이 30% 녹아버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한 푼 한 푼 모았어도 5년 전보다 사실상 30% 더 가난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뉴스에서는 경제가 성장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느껴지지? 그건 제가 GDP 착각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입니다. 보세요. GDP는 총 생산량을 측정하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태풍이 집을 파괴하면 재건 비용 때문에 GDP가 실제로 올라갑니다. 집주인은 더 가난해졌지만 차트의 숫자는 멋지게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월세는 40만 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4,000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빠르게 넘어오면 같은 아파트가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스마트폰은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짜장면 한 그릇, 지금은 8,000원입니다. 모든 게 2배가 됐는데 여러분 월급도 2배가 됐나요? 당연히 아니죠. 2030 세대에게 이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20대나 30대 초반의 평균 부채가 1,63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지난 10년간 임금이 50% 증가하는 동안 자산 가격, 여러분이 실제로 소유해야 하는 것들은 2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로켓을 타고 있는 자산 시장과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말해주지 않는 건 이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금융공학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거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때마다 그들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구하기로 선택하는 거지 여러분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돈 찍어내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도달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찍어낼 때 그게 모두에게 동등하게 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급식줄처럼 생각해 보세요. 식당 문이 열리면 누가 줄 맨 앞에 있을까요? 바로 금융기관과 대기업입니다. 그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가장 낮은 이자율로 신선한 돈을 먼저 받습니다. 그들은 그 고기를 써서 강남 아파트, 삼성 주식, 금을 삽니다. 그 돈이 줄 맨 뒤에 있는 여러분의 월급 봉투까지 흘러내려올 때쯤 고기는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남는 건 국물인 인플레이션뿐입니다. 이것이 칸티용 효과이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경제 구제 플랜의 희생장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걸 증명하는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국 정부는 경제에 277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상위 10%는 단 1년 만에 자산이 23%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위 50% 가구는 부채가 12%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돕기 위해 돈을 찍어냈지만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도한 겁니다. 전세 살고 있었다면, 현금 저축하고 있었다면, 투자할 적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졌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머문 게 아니라 더 뒤처진 겁니다. 이제 1,500원 선이 왜 궁극의 자산 절벽인지 봅시다. 한국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원화만을 가지고 있는 건 엄청난 위험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원화가 800원에서 1,700원으로 폭락했습니다.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가족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금을 기부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헐값에 한국 자산을 사들인 외국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몰랐던 걸 이해했습니다. 통화 위험은 자산 기회다. 여러분의 통화가 약할 때 더 강력한 통화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몇 푼에 살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조차 잠재적 붕괴를 대비해 38%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달러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것의 고용, 석유, 식량, 원자재 등이 폭등합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는 본질적으로 한여름의 얼음덩어리입니다.
달러, 금, S&P 500 자산 같은 돌로 바꾸지 않으면 그냥 증발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화나게 할 부분이 이겁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삼성 이씨 가문, 현대차 회장, 부동산 재벌들. 그들은 원화 예금 계좌에 자산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국 주식, 해외 부동산, 달러 표시 채권을 보유합니다. 그들은 이미 급식줄 맨 앞으로 이동했고 여러분이 아직 차림을 기다리는 동안 먹고 있습니다. 게임은 조작됐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규칙을 배우고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2026년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봅시다. 경제학자들은 세 가지 주요 충격이 동시에 일어날 거라 예측합니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가 자국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달러는 강하게 유지되고 원화는 약해집니다. 둘째, 중국의 경제 둔화가 한국 수출 수요를 감소시켜 삼성과 현대 같은 회사들을 강타합니다. 셋째,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의 105%에 도달했습니다.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세 도미노가 함께 넘어지면 우리는 자산 가격의 잠재적 20에서 30% 조정, 대량 해고, 2008년을 연습 라운드처럼 보이게 만들 신용 경색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너무 우울해. 그냥 무시하고 최선을 바라야겠어. 그게 2007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들은 경고 신호를 보았지만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 왔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무시한 사람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된 2026년 붕괴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은행에 싼 돈을 공급자로 만들고 자산 오너가 돼야 합니다. 첫째, 인덱스 벙커를 보세요. 20년 전에 50만 원을 은행에 넣었다면 지금 1억 7천만 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S&P 500에 넣었다면 3억 8천만 원이 있을 겁니다. 그 2억 원 차이가 여러분의 생존 대가입니다. S&P 500은 단순한 미국 지수가 아닙니다. 글로벌 상업을 지배하는 500대 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입니다. S&P 500을 소유하면 여러분 손에 있는 아이폰, 여러분이 쓰는 앱을 만드는 회사들의 일부를 소유하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에 베팅하는 겁니다. 둘째, ISA IRP 풍차를 활용해 보세요. 이건 한국 정부가 만든 세금 우대 계좌인데 복잡해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ISA 계좌를 온라인으로 계산하는데 15분 걸립니다. 이 계좌들은 15.4% 세금 녹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수익을 보호합니다. 1,000만 원의 수익을 내면 ISA 없이는 154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ISA로는 한도까지 전부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정부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공짜 돈인데 여러분은 테이블에 놓고 있는 겁니다. 셋째, 디지털 세대를 위해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연중 무휴 유동성으로 달러 패그 자산을 보유할 방법을 제공합니다. 오후 4시에 닫는 은행과 달리 하루 6시간 반만 여는 주식시장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거래됩니다. 외국 은행 계좌 개설 없이 몇 분 만에 원화를 USDT로 전환하고 달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네, 위험은 있습니다. 규제가 아직 진화하고 있고 거래소가 패배할 수 있지만 기술을 이해하는 젊은이들에겐 이건 이전 세대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도구입니다. 넷째, 금과 비트코인을 투자가 아니라 보험 증서로 고려해 보세요. 금은 5천년간 가치 보존 수단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 2,100만 개만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골드라고 불립니다. 모든 돈을 크립토에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부의 인fin기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산에 5에서 10%를 넣으라는 겁니다. 1997년 원화가 폭락했을 때 금 홀더들은 보호됐습니다. 2021년 인플레이션이 급증했을 때 비트코인 홀더들은 보호됐습니다. 다회화는 탐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제 한 가지는 솔직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도 부자가 되는 보장된 길은 아닙니다. 시장은 폭락합니다. 통화는 변동합니다. S&P 500조차도 나쁜 해에는 30에서 40%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차이는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에게 지는 것이 보장됩니다. 행동을 취하면 싸울 기회가 있습니다. 질문은 시장 하락에서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장된 손실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이걸 기억하세요. 소비는 투표입니다.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SNS 과시용 아이템에 돈을 쓸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꿈에 투표하는 겁니다. 그 50만 원짜리 명품 가방, 그건 20년 후 200만 원이 될 수 있는 3개월치 S&P 500 기여금입니다. 그 20만 원짜리 부산 주말 여행, 그건 진짜 부로 복리되는 한 달치 자동 투자입니다. 인생을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모든 재정적 결정은 현재의 여러분과 미래의 여러분 사이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현재의 여러분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미래의 여러분은 안정과 자유를 원합니다. 2026년에는 재정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이 경제에 의해 버려지는 순간이 될 겁니다. 정부가 여러분을 급식줄 맨 앞으로 옮겨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줄을